미국과의 협상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쇠고기 수입 문제부터 우리 문화의 자존심이 걸린 스크린 쿼터제, 그리고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 관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쟁점 하나하나가 국익을 건 치열한 수싸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일까요? 헌법에 명시된 한반도와 그 주변 섬들이 우리의 물리적 영토라면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영토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라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경제 영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59개 국가 22개 협정을 체결한 글로벌 통상 국가입니다. 전 세계 GDP의 약 85%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한 핵심 경로가 바로 FTA입니다. 오늘은 그 FTA 등장 배경과 체결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WTO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며 공정한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기는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각국의 경제 수준과 주력 산업이 다르다 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편이 갈리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원했지만 선진국은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런 갈등이 반복되다가 결국 2003년 멕시코 칸쿤 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무역 협상이었던 도하 개발 어젠다가 최종 결렬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 체제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다자간 협상이 길어지며 무역이 둔화되자 결국 각 나라들은 1대1 맞춤 파트너를 찾아 나섭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는 이른바 깐부를 직접 선택하게 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본격적인 FTA 여정에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첫 FTA 상대국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거대 시장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의 첫 파트너는 바로 남미의 칠레였습니다. 1999년에 협상을 시작해 2004년 발효되었죠. 그런데 왜 하필 멀리 떨어진 칠레였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칠레가 남반구에 있어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농산물 수확 시기가 우리와는 정반대라 국내 농가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칠레의 주요 수출품인 포도 농가들의 반발은 엄청났습니다. 칠레산 포도가 들어오면 우리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국회 비준이 3차례나 무산됐고, 국회 앞에선 연일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을까요? 결과는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농가는 고품질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키웠고, 우리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칠레를 교두보 삼아 중남미 시장을 선점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칠레와의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된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는 빠르게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세안, EFTA, 인도 등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인 협상이 이어졌고, 드디어 2006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6년에 첫 발효되어 2012년 3월 발효에 이르기까지 정말 기나긴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쇠고기 수입 문제부터 우리 문화의 자존심이 걸린 스크린 쿼터제, 그리고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 관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쟁점 하나하나가 국익을 건 치열한 수싸움이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되었기에 사회 진통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반대 시위와 갈등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경제 성장과 미래를 위해 한미 FTA 체결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과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렇게 탄생한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이후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2018년 개정 협상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한미 FTA는 단순히 서로의 관세를 낮추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제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든든한 협력 관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FTA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각국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FTA 추진의 첫 단계는 타당성 검토와 공론화입니다. 우선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수혜 분야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파악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에 따른 치열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정부는 상대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합니다. 이때부터는 정부 대 정부로서 마주 앉아 자동차 관세를 낮출 테니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라는 식의 치열한 의견 조율을 벌입니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의 카드를 맞바꾸는 이른바 밀당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긴 밀당 끝에 정부 간 합의와 서명이 이루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는 비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 내에서도 국익을 둘러싼 뜨거운 공방이 다시 한번 이어지곤 합니다. 이 모든 검증과 합의를 거쳐야만 비로소 마지막 단계인 발효에 이르게 됩니다. 협상 타결 후 발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FTA가 단순히 시장을 개방하는 행위를 넘어 국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 무거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 모든 과정에 녹아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협상이 기약 없이 표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 캐나다 FTA입니다. 2005년에 시작되어 순조롭게 진행되던 협상은 2008년 광우병 파동이라는 암초를 만나 본격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5년 넘게 공식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협상 개시 10년 만인 201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발효될 수 있었습니다. FTA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FTA는 세계 시장을 열어두는 강력한 창이자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창과 방패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